자, 여러분들 36페이지 피시고 거기 이제 조선전기 사회생활이라고 있죠? 거기 잠깐만 봅시다. 그 밑에 우리 36페이지 밑에 보면 조선전기 사회생활이라고 있을 겁니다. 사회제도. 그 사회제도에서 어떤 거 하나 정도 줄쳐놓으면 될까요? 황곡제도. 그 정도 하나 줄쳐놓읍시다. 자, 이제 마무리 됐죠? 고구려에서 뭐라 불렸고? 진대법이라 불렸고, 고려 때는 흑창과 의창이라 불렸고, 조선 때는 뭐라 부르더라? 환곡이라 불리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은 사창제도는 일종의 사채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사채. 알겠죠? 향촌 자치니까 사채를 허용한 게 사창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거기 밑에는 동서대비원. 일종의 뭐가 되더라?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서대비원은 병원, 해민국은 약국. 다른 뭐 유념 안 해도 될 거예요. 알겠죠? 동서대비원, 병원, 해민국, 약국. 그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거기 재생원이라고 있죠? 재생원 줄쳐놓고, 이건 지방 및 구호 및 진료 담당했던 거. 동서활인소 줄쳐놓고요. 동서활인소. 그건 뭐가 되더라? 동서활인서는 유랑자 구휼했던 게 동서활인서라고 있습니다. 그냥 일종의 거렁뱅이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그 노숙자들 분들아 밥 먹여주고 제보 줬던 곳. 그게 뭐가 되더라? 동서활인서. 그렇게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지도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향촌제도 있죠? 향촌제도. 향촌사회에서는 면리제와 오가자통제. 거기서 오가작통 정도만 줄쳐놓고요. 5개 집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 그게 뭐가 되더라? 오가작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집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의 통으로 막놓고 한 놈이 도망가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뭐더라? 부담하게 했던 거. 요게 뭐그런다? 오가자통제도. 일종의 뭐더라? 하나로 묶어서 연대 책임지게 했던 거. 요게 오가자통.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양반들은 동계와 동약이라고 있죠? 동계와 동약은 양반들의 뭐더라? 상호 상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농민들한테 도움될 거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한테 도움됐던 거 2개만 줄쳐놓읍시다. 둘이. 그 다음에 개. 이건 일종의 뭐더라? 공동노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공동노동조직. 그게 뭐더라? 두레와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한 집의 일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어디로 가고 다른 집 해주고, 다른 데 가서 딴 집 해주고, 다른 데 가서 딴 집 해주고. 되겠죠? 이게 뭐더라? 두레와 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두레와 개 사진 보이죠? 이렇게 다 같이 협동노동. 벼농사 짓다 보면요, 협동노동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두레와 개라는 거 보면 되겠고, 얘들 힘들게 일하고 있죠. 옆에서 뭔다? 흥얼거리면서 쳐놀고 있는 애들. 이게 웃기잖아요? 돈 누가 더 많이 받으면 얘가 더 많이 받았다고 해요. 실제 그 열심히 일하는 애들보다 옆에서 그 노래 불러준다 그랬잖아. 얼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하잖아 애들. 실제 쟤네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더라? 두레와 개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석전은 돌팔매놀이에요. 석전은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고대 때부터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강을 사이 두고 돌멩이 던지는 거. 이걸 석전이라고 합니다. 골 때리지 않아요 이것도? 석전도? 그리고 막 대가리 빵꾸 나고 실제로 실려가고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록이 따르지면요, 석전 너무 애들 많이 다친다. 그만 좀 해라. 그러다가 또 뭐더라? 마을 사람들끼리 하고. 이게 석전. 그래서 우리나라 막 그 성곽 전투할 때 화살이 떨어지면 뭘 던진다? 돌멩이 던지는 거. 이런 게 다 여기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성리학적 질서 강화는 따로 안 해도 될 거고요. 그 법률 있죠. 법률 찾아보시겠어요? 법률? 그 법률은 거기서 어떤 거 하나만 줄쳐놓으면 되더라? 빨간색 글씨고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장례원이라고 있죠? 그거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그 능력시험에서 그거 하나 정도 물어봐요. 장례원이죠? 노비 소송을 담당했던 게 장례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비 뭐다? 네 거냐 내 거냐 상속하는 거, 뭐 이런 거 법률을 따지는 거, 노비 소송 담당했던 게 장례원. 장례원은 뭐라고요? 레에다 초점 맞춰요. 우리 노비를 다른 말로 뭐래? 서양식으로는요, 노예 이렇게 말하죠. 일종의 뭐가 되더라? 노비 소송, 노회 소송. 그게 뭐더라? 장례원.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37페이지. 자, 유향소, 서원, 향약. 이제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지 많이 나온 건 요거고요. 유향소, 서원, 향약.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유향소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요? 향약.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서원이라고 있죠? 네, 서원. 이렇게 들어갑시다. 네. 우리가 했던 것 먼저 들어갈게요. 유향소 있죠? 유향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나올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건 일종의 지방 무슨 기구다? 지방 무슨 기구다? 자치기구다. 그렇게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방 무슨 기구라고요? 자치기구. 알겠죠? 네. 수령을 뭐 해주고, 수령이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네. 그렇게 했던 게 뭐더라? 지방자치구, 유향소. 향리 견지하고 지방이 뭐더라? 수령의 자문기구, 일종의 양반들의 조직. 이게 유향소가 되더라. 자,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향약이라고 있죠. 향약은 뭐냐면 지방의 약속이다.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방의 일종의 뭐더라? 약속. 이 향약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주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요즘에 대부분 금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법 아니란 거 알고 있죠? 아파트 주민 분여자들이 뭐더라? 정한 법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펴도 된다 안 된다 솔직히. 펴도 되지 뭐 어때 씨.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뭐더라? 웬만한 사람들 구속력이 있죠. 그런 게 뭐더라? 일종의 향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을에 뭐더라? 일종한 뭐다? 약속. 그걸 뭐란다? 향약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좋은 일은 서로서로 권하자. 덕업상권. 우리 예법으로서 서로서로 사귀자. 예속상교. 어려운 일 처해지면 서로서로 둘 다 환날상률. 되겠죠? 이웃이 실수하면 서로서로 규제자. 과실상규.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좋은 일을 서로서로 권하자. 덕업상권. 미풍양속 같죠? 그 다음에 또 예속상교. 이웃끼리 사귈 때 막대하지 말고 예법으로 사귀자. 여기 뭐더라? 예속상교. 딱 봐도 뭐더라? 아, 우리나라 아주 좋은 뭐더라?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알고 보면 다 누굴 위한 거다? 양반들 위한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과실상규라고 있죠? 과실상규. 이웃이 실수하면은 서로서로 뭐 해주자? 규제해주자. 이건 뭐 한다? 양반이 뭘 잘못했어. 쌍것이 가서 이 양반아 이거 잘못됐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더라? 과실상규. 한마디로 이건 뭐더라? 양반들이 누구 조질 때? 상것들 조질 때 사용했던 게 바로 뭐더라? 과실상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날상규 어려운 일을 서로서로 도와주니까 상관없고 예속상규. 우리나라 예법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복잡하다는 거 알고 있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럼 장례 쳐야 되는데 장례 절차가 어때?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그치요? 예.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가야 된다? 양반들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양반들이 알려준단 말이야. 쌍꺼사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결국 이건 다 누구의 지위를 높일 때? 양반들 지위 높일 때는 게 향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향촌에서 제지 사족들의 지위를 높였던 게 향약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향약하면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라고요? 약속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원 있죠. 서원은 뭐 했던 곳이란 게 특징이더라? 지방의 뭐더라? 사립학교. 요건 기능이 뭐가 기본이다? 교육이 기본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원은 교육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제사도 했다? 선배, 선현에 대한 제사도 했다는 게 서원의 특징이고, 요건 나중에 문화사 때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구분 잘해야 되는데 왜 구분하냐? 이거 세 가지 다 있죠. 세 가지 공통점으로 다 누구더라? 제지 사족들,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지위 높일 때 사용했던 게 요 세 가지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림들의 에너지 기반, 그게 바로 다 요 세 가지라는 거. 됐나요 여기? 그래서 왜 얘네들이 사족들의 지위를 높이면 향촌을 교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향촌 교화가 뭐냐면은 그 양반들 보고 인사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 유향소로 데리고 가. 두들겨 패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인사 잘하겠지? 양반들 보고.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그래. 아, 향촌이 아름다워졌다. 이딴 식입니다. 그걸 향촌 교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약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찍이 뭐더라? 양반들이 뭐더라? 위계질서 강조했다는 거.
서원도 비슷한 기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공통점이더라. 사적들 지위, 한마디로 살인들의 에너지 기반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명칭 좀 하나 해둘게요. 명칭. 유향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고? 향소 이렇게 불러요. 유향소를 또 다른 말로 향청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명단 있죠. 그걸 뭐라 한다? 향안 이렇게 말해요. 출석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있으면 어떤 조직에 뭐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칙을 뭐라 한다? 향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 빼고 향자 들어가는 거 어디로 들어가면 돼? 아, 유향소구나. 이렇게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요것들이 다 뭔지는 몰라도 될 거야. 이거는 뭐다? 유향수를 줄여서 유자 빼면 향수, 다른 말로 향청. 그 다음에 명단이 뭐더라? 향안. 그 다음에 규약이 뭐더라? 향규. 향약 빼고 나머지 다 뭐더라? 유향수로 빼면 되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유의합시다. 하나만 더 유의하면 어떤 거 유의하고? 향도 요거 유의하면 되겠죠? 향도는 우리가 고려 때 농민들 매향 활동했던 애들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더라? 유향수, 그 다음에 향약이 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요거? 자, 지우고. 자, 이 정도 하나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유향수의 짱과 부회장을 자수별감이라고 합니다. 자수와 별감이란 단어 정도는 기억하면 돼요. 자수별감 뭐더라? 유향수의 짱과 부회장. 그걸 본다? 자수별감이라고 한다. 마무리 끝났습니다. 줄쳐놓을게요. 자, 유향수 어디다 줄치면 돼? 지방자치. 거기 줄치면 됩니다. 지방자치. 그 다음 밑에 자수와 별감까지만 줄치면 되겠고. 오른쪽 향약 있죠? 향약은 어디다 줄치면 돼? 향촌 내 사람들의 약속.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약정과 부약정, 약이 들어왔다. 그럼 향약이구나. 그렇게까지만. 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원은요. 교육 플러스 모두 했더라. 제사도 지냈던 거. 요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뭐더라? 살인들의 에너지 기반 또는 뭘 했다고 한다? 향촌 교활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 조선 전기 때는 요거 세 가지 정도만 구분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문제집 66페이지. 자, 거기 66페이지 보면 228번 있죠. 다음에서 설명한 교육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에서 세운 지방의, 요거는 우리 놔둬요. 우선 놔두고 229번 들어갑시다. 229번. 풍기군수 이항의 상가 목욕제하고 백번절하며 관찰사 상고학계 글을 올립니다. 문송국 안용을 살던 이 고을에 뭐가 있는데 전군수 주세붕이 창건에 했습니다. 서적과 편액을 내려주고 겸직하여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여 재력을 넉넉하게 해주소. 여기 바로 뭐더라?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문화세 나와서 하는데 그냥 지금 설명할게요. 알겠죠? 서원은 지방의 누구들이 만든 거다? 사림들이 만들었던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기본적인 기능이더라? 교육이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얘네들은 누구에 대해서? 선현이 있죠. 선현이란 건 별거 아니야. 선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해 준 게 안양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안양이보다 초하사상을 모셔놓고 제사도 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리학자면 누가 유명해? 이황과 이 유명하죠? 그런 데를 갖다 놓고 뭐더라? 제사도 됐던 거. 기능은 두 가지예요. 뭐와 뭐를 담당했다고? 교육과 모두 담다. 제사도 담당했던 게 뭐가 되고요? 서원이 되고, 최초의 서원은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요 백운동 서원을 만든 게 뭐더라? 주세붕이 되겠습니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요게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서원이다?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원? 사액서원. 그럼 사액서원은 뭐냐면은 임금님이 뭐다? 간판을 내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 이름 있잖아, GWP.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더라? GWP 간판을 내려준 거. 그런 게 사액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뭐다?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왕이 현판만 내려주면 좋아해? 그건 명분이고, 제일 좋은 게 뭐야? 돈 내려주면 좋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뭐다? 사액서원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토지와 노비를 지급했던 거. 이걸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어때? 서원 받으면 국가 지원받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더라? 서원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 하나만 더 말할게요. 요거를 체험으로 만든 놈은 주세붕이라는 새끼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세봉이 뭐더라? 최초의 서원을 만들었고요. 이걸 사액서원으로 건의한 놈이 누가 된다? 건의한 게 누가 됩니까? 이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만든 건 누구고? 주세봉이고, 이 이황이 이 백운동 서원을 본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뭐하더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좀 더 격려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게 누구더라? 이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서원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에서 어디 줄쳐놓고 최초의 서원이 뭐고,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이고, 누구의 건의로? 이황의 건의로 명종 때 최초의 사액서원 되었다. 사액서원은 다른 말로 무슨 서원이라고 부르더라? 소수서원이라 불리고요. 그래서 이황의 거기 밑에 보면 이황의 도산서원, 이의 자움서원, 수많은 뭐가 만들어졌다? 서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여기까지? 다 된 건 맞죠? 그리고 이거 잠깐 사진 보면은 이게 유양소. 알겠죠? 하나의 관청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고요? 딱 산자락에 공부하기 딱 좋게 돼 있죠. 여기 바로 다 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원. 그래서 옛날엔 다 뭐였다? 교육과 그 다음에 뭐더라? 몸가짐. 이런 것도 같이 교육시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도 딸려 있는 게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다? 해주향약이라고 나와있죠? 말 그대로 뭐더라? 향약을 딱 해서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뭐더라?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딱 갖다는 거. 이게 바로 뭔다? 향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와서 문제. 자,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죄송하고 66페이지에 229번 있죠? 풍기군수 이황 상가 목욕제계가 어쩌고저쩌다. 아침 읽었잖아. 여기 바로 뭐더라?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원과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쉽게 몇 번 나오면 돼? 문호공도 아직 안 배웠고, 최초의 무슨 서원? 사액서원. 정답 몇 번 들어갑니다?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30번 문제 들어갈게요. 230번 다음 기간에 대해서 올바른 거 나와있죠? 거기 보면 사당 있죠? 사당 동그라미 치고 거기 제사했던 곳, 거긴 제사했던 곳이에요. 강당 동그라미 치고 그게 뭐더라? 강당이니까 강의했던 곳. 그 다음에 서재와 동재라고 있죠? 이게 기숙사, 한마디로 뭐다?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기 줄 치고요. 선현제야. 여기서 선현이 뭐야? 선자가 먼저 선자죠? 선배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자 아니에요. 나중에 문화살 때 하겠지만 공자에게 제사 지냈던 건 뭐더라?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요건 선배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가면요. 자수별강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돼? 유양소 적어놓으면 되겠고, 2번 중앙에서 방향 교수와 훈도라가 있죠? 이건 향교예요. 향교. 이건 향교니까 향교라고 적어놓고, 3번은 국작이라고 보이죠? 이건 국작하면 국작감 고려대학교 국작감. 여러분들 전국 부목 구전에 하나씩 설립되었을까요? 이건 사립대학교잖아. 전국적으로 설치되려면 누가 만들어야 돼? 국가가 설치되겠죠. 이것도 이제 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교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5번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1번 사료에다 별표 치고, 향약은요, 읽어도 이게 향약인지 느낌이 아니거든요. 향약과 관련된 대표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약과 관련된 무슨 사료다? 대표 사료예요, 대표 사료.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 우리 고을풍소를 무너린 자가 있으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도 벌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뭘 세우는 까닭이다? 향약을 세우는 까닭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태계, 그 태계 이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약에 가입을 원한 자는 반드시 먼저 규양문을 읽고 몇 달 동안 신앙을 스스로 헤아려 가입하기를 청한다. 거기 약정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약정, 되약정. 이게 바로 뭐다? 향약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향약과 관련된 거 여러분이 골라보시면요. 자수, 별감, 무슨 소? 유양소. 문묘세워 선현의 제사는요, 서원. 향약,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통제다. 이거 아니겠죠? 이건 굳이 따지면 경제소인데 몰라도 될 겁니다. 3번은 경제소가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배워요. 흥선이 때 서원이 대규모로 정리되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알아서 몇 번 나오더라?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우리 사회제도 이렇게 배우는데요. 조선 전기 사회제도 뭐 크게 어려울 거 없겠죠. 백정도도 유념 잘하면 되겠고, 백정과 서울 신문제도에서, 그다음 사회사에서 어떤 거 나온다? 유양소,
향약, 서원 요거 구분하는 거 나오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의외로 이게 배워놔도 금방 까먹기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됐고 이제 조선 후기 사회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우리 조선 후기 때는요, 신문제, 페이지는 다시 몇 페이지 피면 되고, 36페이지 피시고, 우리 조선 전기 사회사 끝났고, 이제 오른쪽에 조선 후기 사회사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갑자기 어떤 계층들이 되게 많아지더라? 양만 계층의 숫자가 엄청나게 뭐더라? 많아지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그 다음에 중류 계층들도 있고 똑같게 중인 계층 있고요. 상민 계층도 있고 천민 계층. 그러니까 양만의 신문에 뭐더라? 양만의 숫자가 많아진 게 조선 후기 신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양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양만들이 뭐다? 애새끼를 많이 까질러놔서 절대 아니겠죠? 이건 바로 뭐다? 밑에 있던 상민과 누가? 중위 계층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뭐더라? 신문제도가 왜 어그러졌는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눌 때 무조건 뭐가 기준이더라? 양난이 기준이라고 썼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래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무슨 첩 발급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무슨 첩? 공명첩. 기억나시죠? 외놈 대가리 3개 계속 왔다. 바로 뭐더라? 관직 임명장 서서 띄워주는 거. 이게 공명첩.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뭐더라? 신문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우리 모두 배운데 임진왜란 때 요것도 배웠잖아 같이. 납속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 후기 경제사에서 갑자기 농민 중에서 어떤 애들 나오더라? 부자 색들 나온다고 들어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 부자 농민 알겠죠? 부자 농민 어떤 계층 나오더라? 분홍 계층도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 계층들은요, 이제 양반들한테 가서 몰락한 양반에서 족보를 이제 뭐 할까요? 매매, 사고 팔기도 하고 위조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반 신문 계층 높아지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요, 전국에 뭐더라? 전체 뭐더라? 인구의 65%가 양반지를 얻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족보 안 민다는 얘기예요. 너 어디 이씨 집안이야? 어른들 막 따지잖아요. 다 싼 것들이야 우리.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됐어요 원래. 근데 이제 뭐더라? 조선 후기 때 이제 족보가 다 뭐더라? 매매 위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했으면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또 어디 계층들? 그 천민 계층에서도요. 천민 계층에서 상민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올랐더라? 우리 임진왜란 때 뭐 했더라? 뭐 하면 돼? 임진왜란 때 주인 모셔 다닐 필요 없잖아. 전란 중이니까 정신 없는 중에 여러분이 노비라고 해봐. 전쟁 중이야 막. 다 짐싸좀 산길에 가고 있어. 등에다 그냥 뭐 하면 돼? 칼 꽂으면 되잖아. 또는 싸대기 때리고 씨발 이러면서 뭐더라? 노비 무서 태워버리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전쟁 중에 또 뭐 하면 돼? 많이 공을 세우면 되잖아. 군공도 세우면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이거예요. 무슨 종보법? 요건 기억합시다. 영조랑 관련해서 알아두면 돼요. 노비 무슨 법? 종모법. 요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노비 신문은 누구만 따라라? 어머니만 따라라. 그게 뭐더라? 노비 종모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예전에 조선 전기까지는요, 일천즉천제라고 해서 일천즉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 한 명이 천인이면 무조건 천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예 아버지가 노비야, 아버지가 노비, 어머니가 노비야. 그럼 자식은 뭐가 돼? 노비가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아버지는 노비인데 어머니가 양민이야. 그래도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양민이고 어머니가 노비야. 그래도 뭐더라? 자식은 노비. 부모 중 한 명이 천인이면 다 뭐더라? 천민으로 만들었다. 이게 뭐더라? 일천즉천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뀌었네. 조선기 때 뭐로 바뀌었더라? 노비 신문 누구만 따라라? 어머니만 따라라. 이게 뭐더라? 노비 종모법.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노비 숫자가 많아지면 줄어드는 거야. 그것만. 노비 숫자가 많아지면 줄어들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죠? 그게 뭐더라? 노비 종무법. 그래서 노비들이 상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제 해방에서 했을까요? 하면은 궁여지책으로. 궁여지책으로. 뭔 뜻이야? 엄마를 오줌 누기 식으로 지금 상민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줄어들어. 줄어들고 있죠? 노비들은 세금 안 내잖아. 노비가 상민화되면 어떻게 돼?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상민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 종부표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건 이 정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다 줄쳐요. 거기 우리 도표 똑같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명과 납속 줄치고 족보 매매 위조, 그다음 군공과 도망, 그다음에 특히 알아둘 게 뭘 알아둬라? 노비 종무법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여기 조선기 신문 사회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전에 뭐더라? 조선 사회가 다 어그러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봅시다. 잘 따라오는 거 맞아요? 자, 커다란 신문제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계층 봅시다. 여러분들, 양반계층들도 이제 동향이 있어요. 양반이 어떻게 나눠지더라? 이제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양반도 있고, 권력 있는 양반, 권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선후기 때가 무슨 정치가 심해질 때지? 막 붕당 정치 심해질 때죠. 정치 참여 계층이 많아지면 줄어들어. 줄어들지. 권력 다툼에서 뭐더라? 쫓겨나가는 세력들도 있잖아. 네, 지방에 쫓겨나가죠. 지방 나오면 내가 다 어떤 글자 붙이면 된다고 써? 향자 붙이면 된다고 썼죠? 그런 애들 본다? 향반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반 중에서도 농민보다도 못 사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완전 개 그지처럼 돼. 여러분 혹시 박지원의 허생전이라고 안 읽어봤네? 그 허생이라는 게 양반 새끼인데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책만 읽고 있고 많을 때 쿠살이 당하면서 결국 쫓겨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됐고, 한마디로 양반 중에서도 엄청나게 뭐더라? 먹고 살기 힘든 양반들이 생겨요. 그런 양반들 뭐란다? 쓰레기 잔자 써요. 쓰레기 잔자. 그래서 뭐라 한다? 잔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양반 계층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차 뭐든다? 계층이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중인 계층 있죠? 중인 계층. 이 중인 계층 여러분이 이것 좀 기억합시다. 얘네가 이런 운동을 해요. 통청 운동이라는 걸 펼쳐요. 무슨 운동을 펼친다고요? 통청, 다른 말로 무슨 운동? 소청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뭔다? 우리도 과거 시험 보게 해달라. 우리도 양반 계층으로 올려달라 하더라. 그런 운동을 뭔다? 소청, 다른 말로 무슨 운동? 통청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크게 중인 계층이면 누구누구 있었죠? 조선 전기 때 나온 거 어떤 계층 있었고? 서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 있었다? 기술관지. 얘네가 둘이 했던 게 무슨 운동이다? 통청과 무슨 운동이다? 소청 운동인데 누구만 들어줬더라? 서울만 들어줬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누구만? 서울 애들만. 누가 올려줬더라? 바로 누가? 정조가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정조가. 그래서 이제 통청 운동이라고 이걸 받아줘서 그 박제가, 유독구, 이덕무 이런 애들 뭐더라?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장각 검서관직으로. 하지만 기술관직은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어요. 하지만 얘네가 몰락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오늘날 잘 나가는 기업이 뭐야? 의사, 변호사 이런 애들이잖아. 얘들은 이제 뭐더라? 전문적인 지식, 탄탄한 재력을 바탕으로 이제 서구문을 받아들인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중인계층.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반 됐고 어디 계층 됐고 중인계층 마무리 됐죠? 이제 마지막 어떤 계층? 상민계층. 상민계층 우리가 따로 안 봐도 돼. 언제 때 배웠다? 경제사에서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농민계층에서 어떻다? 부자 농민 나온다고 배웠었죠. 부농도 있었고 그 다음 뭐더라? 이제 다수의 토지 이탈민, 농민 계층들도 좀 다 분화되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봐. 향촌사에서 이제 누가 기존에 있던 애들 제지사족과 이제 부자 농민들이 싸움이 일어나. 그걸 뭐란다? 향전이란 것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잘라서 들어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신문제가 동요되더라. 양반수는 증가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된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양반계층 세 개만 줄쳐봐요. 뭐뭐 줄치면 되죠? 건반, 향반, 잔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중인계층 들어갈게요. 통청, 소청운동 줄치고 서울, 정조 때
신의 허통이라고 하면서 규장과 검서관으로 진출되었다. 한마디로 뭐였더라? 서울 애들은 들어줬더라.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인 줄치고 얘는 실패, 이 정도 줄쳐놓으면 돼요. 그렇다고 얘네가 몰락한 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제 보다 서구사상 바다는 선구자전 역할로 떴더라. 그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은요, 분홍 줄치고, 그 다음에 부상은 뭐야? 부자 상인. 어떤 애들? 뭐 송상, 만상 이런 애들. 그 객주와 여가 또 기억나시죠? 그 조석이 옛날 드라마 보면은 양반들이 막 객주한테 가서 어디 객주님 그러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돈이 보다 지배하는 시대로 점차 바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민은요, 거기 줄치고 노비 종무법 그 정도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나요 여기? 그래서 조석기 신문제도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문제 간단하게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232번 하나만 해봅시다. 자, 페이지 67페이지 가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은 양첩의 자손, 어른, 천첩의 자손을 뜻한다. 양만 사대부의 자손이자 차별 대우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서울 계층들, 통청운동 전개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누구 때? 규장과 검서절 누구 때? 정조 때. 정조라고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 들어가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창래원은 뭐라고 했었죠?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돼? 노비. 이건 노비 소동을 담당했더라 해두시면 되겠고, 리1번은요 양반들, 제지 사족들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 집시다. 그냥 233번 그 문제 보이시죠? 그 문제 바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그 여성의 지인은 제가 따로 교재 안 갖다 놨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요. 그냥 요것만 보고 따라와요. 요것만 보고. 우리가 여성의 지인 어떻게 하면 돼? 여성의 지인은 언제부터? 고려부터, 알겠죠? 조선 언제까지? 전기까지는 남녀가 뭐였더라? 평등했던 시대.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다? 가부장적 사이로 바뀌었더라. 언제? 조선 후기 때부터. 그럼 조선 후기 때부터 가부장적으로 바뀐 거는요, 상식으로도 여러분들 그냥 백연시로 좀 들어보세요. 무조건 다 뭘 집어넣으면 돼서 조선 전기와 후기든 양난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었죠. 이게 양난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정치 지배계층은요,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정치를 잘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 또는 재산이 많았던가 재력을 누르던가 정치 활동을 눌러야 되는데, 임진왜란은 일어났잖아. 정치 권력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야. 그 다음 재산도 어때? 점차 막 바뀌고 있잖아. 싼 것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은요, 성리학을 법적으로 엄청나게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너랑 나랑 다르다. 당연히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있듯이 여자와 남자의 차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연료문 세우고 효자문 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의 뿌리끼 잡은 게 조선 후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가부장적 사회. 그럼 내가 여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호적도 어떻게 기록된다? 출생 아니면 남녀별. 남녀별. 그다음 나중에 여자가 시집가면 뭐더라? 빼버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제사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그리고 상속도 어떻게 하더라? 적장 때만 상속하게 된다. 그러면 왜 상속을 예전에는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줬잖아. 왜 그럼 맏아들한테 몰빵하는지 아시겠어요? 맏아들한테 몰빵하게 되죠. 이게 아니면 형제들한테 상속을 분할 상속하잖아. 그럼 농민들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뭐더라? 적장한테 뭐더라? 몰빵한 다음에 너는 우리 가문에 지켜라. 이런 식으로 뭐더라? 몰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요거랑 관련해서 봐봐. 여자가 제사 지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조선 때는 어때? 성리학이 점차 강화되면서 효가 매우 중시되었단 말이야. 제사 못 지내면 뭐다? 그건 쌍꺼대 지방과 다름없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재산 못 지니까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무조건 여자만 있는 집은 무조건 남자를 낳아야 되잖아. 근데 남자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 아들 못 낳으면 뭘 들게 된다? 첩을 마구 들이는 거예요. 첩을. 첩을 많이 들였어. 남자 새끼가 알고 보면 진짜 무정자증인지 남자 새끼가 불능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자를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제도가 다 뭐다? 조선 후기 때 뿌리 있게 내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필기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 이건 따로 교재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죠. 고려 전기까지 뭐다? 남녀 평등. 조선 후기 때 그냥 무슨적 사이로 바뀌었다? 부장적 사이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처가살림이 시집살이. 시집살이로 변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거 들어가잖아.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이제 고대지구나. 시집살이가 시작되게 되고. 여자가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고. 그렇게 바뀌었던 게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쌈 제도가 그래서 이때 나온 거예요. 보쌈 제도가. 보쌈 알고 있어요? 보쌈? 알아? 얘기해 줄까요? 별로 관심 없나? 지겹나? 한 안악내에 과부가 살고 있죠? 과부가 살면 새벽 2시 정도에 사내가 와. 보자기로 뭐더라? 여자를 싸. 데리고 가서 사는 거. 이걸 보쌈 제도로 합니다. 옛날 드라마에서 몇 번 나왔거든요. 이 여자를 뭐더라? 이제 들쳐오고 도망가는 겁니다. 일종 인신매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말에 과부가 살고 있어. 이 과부는 시집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저쪽 다른 마을에 노총각이 있죠.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과부 살고 있다고. 네가 좀 잡아가서 데리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 뭐더라? 데리고 살면은 여자가 어때? 자기 의사랑 관련 없이 강제적으로 납치당한 거잖아. 사회적 암묵적으로 뭐더라? 이렇게라도 뭐더라? 재혼할 수 있게 방법을 열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233번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 같은 상황이 보편화된 시기에 큰아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뭐한다? 몰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여서 제사 못이 된다. 조선 언제더라? 후기 때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시기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고르면 북의 중심의 족보가 널리 편찬된 거 맞는 얘기고, 정답 그래서 몇 번이더라?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묶어버리고 어느 시대의 특징이더라? 고려 때 특징, 고려와 조선 전기 때까지의 특징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잖아요 여기다. 자 그럼 이제 교재 31페이지 여기 마무리 집시다.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사회사는 크게 읽고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냥 쭉 이렇게 들었으면 됐고, 자 이제 마무리 진짜. 이런 거, 이 단어 하나만 들어보면 돼요. 조선 후기 때는요, 이런 것도 일어났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선 후기 때는 뭐라는 게 일어났다? 향전이라는 사건도 일어났다.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향전은 뭐냐? 향촌사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누가 싸운 거야? 향촌사에서. 제지사족. 원래 기존에 있던 양반들 뭔다? 원래 옛날부터 있었죠. 옛구자 구양이라 불리면 돼요. 이 구양 일명 뭐더라? 옛날부터 그 지역에 있던 양반놈들. 사족. 되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 거야. 새로운 신야. 이제 향촌사에서 새롭게 주도 세력이 나와. 얘가 바로 뭐더라? 부자 농민, 부자 상인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가 향촌사를 어떻게 주도한다? 얘네가 어디로 들어가? 원래 우리 유양선 누가 들어갔던 곳이야? 얘네들이 들어갔던 곳이죠. 이 신양들이 막마구 들어가는 거야. 신양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돈질러 넣으면 되는 거야. 관리들에게. 됐나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어때? 점차 모든 걸 다 누가 주도해 나가? 신양이 주도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구양들은 계속 있으면 되는데 대응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내용이 뭐가 된다? 우리 흩어지면 좆된다. 뭉쳐야 한다. 동성마을 그래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만이 뼈대는 가문이다. 족보도 마구마구 편찬하게 되는 것이고.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막 사후란 걸 만들어. 사후는 서원에서 교육 기능을 빼버린 거야. 자기 선조들한테 제사 기능, 사랑을 막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셨나요, 여기? 그래서 이걸 뭔다? 향촌사의 싸움이다. 뭐란다? 향전이란 게 일어났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37페이지 봐봐요. 37페이지 보면 유양소와 서원 향약이 있죠. 밑에 3번 조속이 향촌 질서의 변화라고 있어요. 관건이 강화되고 유양소의 기능 약화되었다.
밑에 향전이라고 보이죠? 그것만 출제해요. 향전.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향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조선 전기 다음에 후기 때 상황이다. 조선 후기 사회상을 보여준다. 기득권이 뭐더라? 이제 점차 약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있으면 됐고, 자, 그다음 밑에 새로운 사상이라고 있죠? 새로운 사상 금방 말해줄게요. 자, 이제 서구에서 뭐가 들어온다? 이게 들어오는데, 종교. 무슨 종교가 들어와? 천주교가 들어와요. 천주교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올 때 뭘로 받아들였다? 학문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학이라 불렸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학. 그 다음에 이 서학으로 받아들이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녀 평등, 신분 평등, 네, 이 사상, 여러분들 세계 3대 종교가 뭔지 알아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거든요. 세계 공통점. 평등 사상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라 이 평등 사상 때문에 점차 뭘로 받아들였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점차 어떻게 돼요? 신앙으로 받아들여 가지죠. 국가가 좋아할 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조선의 신문제도를 다 부정하잖아. 그 다음에 더 커다랐던 거 이유. 얘네들은 무슨 사상 때문에? 평등 사상 때문에 뭐하고? 탄압받고 그 다음에 국가가 더 싫어했던 거. 제사 거부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야? 효잖아. 이 개새끼, 얘네들은 뭐더라? 제사를 거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얘네를 놔둘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래서 신해 박해, 신유 박해, 병이 박해, 여러 가지 박해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나 봅시다. 이거랑 비교해서 나온 게 또 뭐가 있죠? 천주교랑 비교해서 나온 게 1860년에 이제 뭐가 창시된다? 동학이 창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학은 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만든 거야? 최재우가 서학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은 다 동학이라고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1860년에 누가 만들었다? 최재우가 만든 게 동학이고, 동학은 동쪽의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 유학 당연히 내용 들어가요. 그다음 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요. 그다음 뭐도 들어가고, 도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귀신신앙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산신령 들어가고요. 모든 우리나라 모든 전통 사상을 뭐더라? 합쳐놓은 게 뭐더라? 동학이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학의 핵심 교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거죠. 무슨 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무슨 천? 인내천. 이게 뭔 사상이야? 모든 사람보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뭐 했다? 탄압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흑세무민죄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현혹되게 했다. 그래서 최재훈 처형당하고 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동학의 교세가 줄어들어? 아니지요. 동학은 점차적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제2대 교주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최시영이 동경대전이라는 교리를 간행하고요. 용담유사.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거야. 동경대전 뭐더라? 한자로 양반들 위해서, 용담유사는 서민들 위해서 이런 포교 가사집을 만들면서 점차 퍼져나갔다.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 다음 여러분들 유의할 점. 얘네들의 공통점 무슨 사상이 있더라? 동학은 제사 거부해야 하네. 얘는 동학이니까 제사 거부는 안 하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줄치고 마무리 짓시다. 천주교 있죠? 자, 천주교. 중국에 들어온 사신들에서 서학이라고 단어 줄치면 돼요. 광해군 때 이수광이라는 놈이 지봉유세에서 천주시리가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인 계열에서 보다 점차 신앙으로 받았다. 신앙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박해.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가 있는데요. 그건 따로 안 해오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많은 박해가 일어났다. 그렇게 두시면 돼요. 그 그냥 참고서만 말해주면 신해 박해 있죠. 누구 때 일어났죠? 정조 때 일어났죠. 정조도 이 사건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윤지충이라는 새끼가 양반인데 신주 딴지를 소각시켜버린 거야. 천주교 믿으면서. 정조도 이건 이 새끼들 뭐지?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렇다고 막 심하게 박해했을까요? 아니겠죠. 정조가 죽은 다음에 아주 커다란 박해가 바로 신유 박해. 이 정조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정조의 우리 오른팔이 누구였죠? 다산? 정약용이죠.
정약용이가 잠깐 뭐더라 이거에 좀 찝쩍거렸거든요. 천주교. 왜냐면 천주교 천주교들이 과학기술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천재다 보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가졌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조 때 키워놓는 애들 있죠. 그 세력들을 뭐더라 탄압할 구실로 천주교를 이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라는 게 바로 신유박해. 그래서 여러분들 정약용이 이때 어디로 가? 남쪽 끝 강진으로 그래서 유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진에 유배돼서 수많은 책을 저술했던 게 정약용이고, 이번에 영화로 나왔잖아. 정약전은 어디로 가고 흑산도로 유배돼서, 또 얘네는 천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어촌 생활하면 되지. 굳이 또 뭐지 뭐더라 그 여러 가지 뭐다 물고기를 뭐다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거, 자산어부 이런 걸 뭐더라 편찬했던 애들, 그게 바로 뭐다 신유박해 때가 되더라. 이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시험자 나오기 힘들겠죠. 그냥 이런 박해들이 정조 이후 세도 정치 때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고 동학 보시고, 동학 경주줄 치고 최지우, 유불선, 민간신앙, 천주교. 거기서 천주교가 들어간 이유는요, 서학의 내용도 있는 거야. 무슨 사상 보면 알 수 있다? 평등 사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줄쳐요. 유불선, 민간, 천주교. 가장 핵심인 건 신천주. 모든 사람이 천주를 모시고 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인내천 줄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최시영 줄치고, 그 책 두 권만. 책 두 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만 들어가요. 1대 교주가 누구더라? 최지우. 2대 교주가 뭐더라? 최시영. 최시영이 그냥 뭐였더라? 교리를 가능하면서 점차 퍼져나갔다. 여기까지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과 이제 천주교까지 했으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밑에 조석이 밀라. 요거 우리가 했던 거 안 했던 거? 했던 거란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만 빨리 말하고 마무리 집시다. 여기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들. 1811년 뭐의 난이 있었다? 홍경련의 난. 알겠죠? 무슨 차별의 원인? 지역 차별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각계 각층의 애들이 참여했더라. 그래서 이건 지역 계층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진주농민봉기는 그거 기억해야 돼요. 백낙신, 진주몽사 백낙신. 그래서 농민 유계춘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진주농민봉기. 그리고 이걸 시작점으로 뭐더라? 전국각지로 퍼져나갔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이정청 만들었더라?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지만 효과적 대책은 되었다 안 됐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긴 줄쳐져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와서 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했으면 됐고, 그래서 사회사 끝났고 문제 한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234번. 자, 피셨나요, 여러분들? 68페이지 234. 대화에 나타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 차별을 없앤다고 한다. 후천 개벽을 주장하는 종교가 나왔다. 게다가 보구강민까지 했더라. 이거 한자 4글자 들어가고 평등사상 나왔으니까 꼬라지 보니까 천주교는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동학이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서양과 서학에 반대했다. 맞는 얘기죠? 우리 동학은 우리나라 원래 사상이다 보니까 제사과부터 하는 거 했다 안 했다? 안 했더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사 마무리 됐고요. 자, 이제 2교시 마무리 짓고 정리됐나요, 이게? 3교시 들어갑시다. 우리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갑시다.